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신천지 내부 문건이 담긴 PC를 경찰에 제출하며 간부들의 횡령 성비위 의혹을 고발했습니다. 아이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지난해 시행된 공적 입양 체계가 정작 아이들이 가족을 만날 기회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입양 가족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여의도 수명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스페인 마드리드 뉴 라이프 처치에서 열린 대성회에서 강사로 나서 기도 영성과 오순절 신앙을 전파했습니다. 강제 동원과 분단이라는 역사의 아픔 속에서도 한글 서예로 정체성을 지킨 일본 오카야마 조선학교 학생들의 작품전이 서울 인사동에서 열렸습니다. 백성문화대학교가 2026학년도 입학식을 열고 신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신천지 내부 문건이 담긴 컴퓨터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단체는 해당 PC의 일부 자료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신천지 간부들의 100억 원대 횡령 의혹과 성비위 은폐 정황이 확인됐다며 관련 인사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권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경찰청 앞 신천지 피해 가족들이 피켓과 고발장 또 일체형 PC 한 대를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만희를 구속하라! 이만희 구속하라!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는 최근 신천지의 강원 지역 조직인 빌립 지파의 업무용 PC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피어는 해당 PC에서 신천지 측이 삭제한 자료를 일부 복원해 신천지 전 간부들의 비밀 자금 거래 기록과 성비위 은폐 정황 등이 담긴 자료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전피어는 이를 경찰에 제출하며 고동환 전 총무와 함께 100억 원대 횡령 의혹이 제기된 전 빌립 지파장 김모 씨와 성비위 의혹을 받는 인천 마태 지파장 이모 씨를 고발했습니다. 사법당국은 성비위 및 횡령 의혹 당사자인 인천 마태 지파장 이 지파장을 즉각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라. 200억 원대 자금 유용 의혹이 제기된 전 빌립 지파장 김과 고동환의 비자금을 전수조사하고 환수하라. 전피어는 수사기관을 통해 추가적으로 복원이 이뤄질 경우 관련 자료가 더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 전 총무의 100억 원대 횡령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자금 흐름이 드러날 경우 정규 유착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 한 지파의 자금 흐름이나 또는 신도들이 어떻게 정치에 동원됐다든지 또는 어떤 지시가 내려갔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짐작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고요. 수사기관에서 이것을 잘 복원해서 아주 수사에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전피어는 간부들의 횡령과 성비위 의혹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물어 이만희 총회장을 업무상 배임과 범죄 은닉 혐의 등으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전피어는 아울러 사이비 종교의 폐쇄성을 악용한 인권 유린과 재정 비리가 근절돼야 한다며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등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아이를 국가가 책임지겠다. 지난해 7월 입양 관련 법이 바뀌며 국가가 내건 약속입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선 가족을 만날 기회를 국가가 뺏고 있다는 절규가 터져 나오는데요. 법과 행정의 문턱에 가로막혀 집으로 가지 못하는 아이들, 그 멈춰버린 시간을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아이들은 빨리 집에 가게 해주세요. 8살 태윤이가 고사리 손으로 피켓을 들었습니다. 7년 전 민간 입양으로 태윤이를 품에 안은 장혜실 씨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국제 표준인 헤이그 협약 비준을 위해 입양의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가 도입됐지만 취지와 달리 현장은 마비됐습니다. 민간 입양 기관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이제는 국가가 모든 단계마다 직접 심사하고 승인하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아이들을 5개월에 입양하면 이 아이들이 집에 적응하는데 2배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돌진한 아이가 집에 오면 2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 많은 시간 동안 부모와 아이는 너무 많이 힘든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과거 민간기관을 통해 첫째를 입양했던 김지원 씨는 국가 체계에서 둘째 입양을 기다리다 대전에서 서울까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해달라고 해도 신청서 일단 접수하고 심사부터 받으라고 합니다. 교육도 예전과 다르게 질이 떨어졌습니다. 일관된 교육 하나만을 10시간짜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마저도 사실은 너무 제한적인 신생아 입양에만 관련된 주제입니다. 결연 후 만남까지 2, 3주면 충분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평균 7개월 넘게 걸립니다. 월 1회뿐인 심의와 우편 접수 중심의 행정 절차 속에 아이들의 애착 형성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흐릅니다.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부모가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지금 집으로 당장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가정부호가 아동에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고 인권의 선택임을 믿습니다. 입양단체들은 국가의 공공성이 오히려 아동의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침해한다고 성토합니다. 공적 체계 출범 이후 가정으로 간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생애 초기 12개월 이전의 가정보호는 아이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8개월 동안 결연된 아동은 270명 중 고작 18명. 그마저도 행정적인 이유로 가정에 보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부모와 아이들은 건물 주변을 행진하며 아이들을 집으로 보내달라고 외쳤습니다. 성경은 환난 중에 고아를 돌보라 가르치지만 비효율적인 관리 체계는 아이들을 시설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온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이 성명서를 받아갔지만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스페인 마드리드 뉴 라이프 처치에서 열린 대성회에서 기도 영성과 오순절 신앙을 전파했습니다. 이 목사는 기도는 영적 호흡이자 기적의 통로라고 강조하며 스페인 교회의 부흥을 축복했습니다. 또 리더 세미나에서는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절대 긍정과 경건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뉴 라이프 처치 측은 이번 집회가 스페인 교회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바야돌리드에 이어 바르셀로나에서도 성회를 이어가며 유럽 사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본 내 40여 개 조선학교 중 유일하게 한글서의 수업을 이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80년 가까이 우리말과 글을 지켜온 아이들의 붓끝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인사동에서 열린 특별한 서예전 소식을 배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또박또박 정성스레 써내려간 글씨. 오카야마 조선학교 초등 1학년 엄태환 학생의 작품입니다. 고사리 손으로 썼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정교한 회계는 특별한 사연이 담겼습니다. 1945년 해방 직후 일본에 남은 제1교포들은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 국어 강습소를 열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세운 작은 교실이었지만 조국의 분단은 그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고 하나된 조국은 이들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절실한 소망이 됐습니다. 그 교육의 불씨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카야마 조선학교는 일본 내 40여 조선학교 중 유일하게 한글 서예를 정규 수업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춤추는 평화 홍순관 대표는 학교를 처음 찾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 만남이 이번 전시 기획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글, 우리말, 우리어를 지킨다는 것은 그들에게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아주 그냥 생존과 미래가 그냥 달려있던 일이었습니다. 한국말을, 조선말을 끝끝내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뭔가 하면 통일입니다. 우리도 조선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니까 그 한글을 꼭 써내야 된다라는 그 생각, 정신을 갖고 있거든요. 인사동에서 열리고 있는 글씨는 나다 서예전에는 학생들의 작품 60점과 홍순관 서예가의 작품 5점이 전시됐습니다. 눈사람, 하면 된다 등 아이들의 일상적인 생각이 담긴 글귀들. 관람객들은 전자기기에 익숙해진 요즘 바다 건너 아이들이 묵향을 피우며 지켜온 정체성에 깊은 감동을 표했습니다.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글로 세워가는 모습인 것 같아서 참 감명 깊었고요. 서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이런 관심들이 또 생기고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귀한 서예전을 열어주셔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무엇인가. 전시를 공동 개최한 재단법인 한빛누리는 교회와 연계해 화해를 담은 일본 기행, 화담기 등
디아스포라의 화해와 평화를 잇는 사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글에 대한 그런 아름다움을 또 만끽하시고 이 글씨를 일본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썼다는 사실에 또 통일을 함께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다 건너 본향을 잊지 않기 위해 붓을 든 아이들. 굳센 획에 담긴 그들의 정체성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통일의 가치를 되묻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백성문화대학교가 2026학년도 입학식을 열고 신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이경직 총장은 환영사에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격려했습니다. 백성문화대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성 중심 교육과 실무형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생들을 미래 사회로 이끌 전문 인재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전철수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8회 총회 임원과 가족들이 구티비를 방문해 미디어 선교 현장을 둘러보고 방송을 통한 복음 전파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구티비 GL타워를 찾은 임원진은 방송 시설을 견학하며 선교 운영 현황을 청취했습니다. 방문단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기독교 방송이 감당해야 할 사명과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 목회자들이 개척 사역의 은혜를 나누고 현대 목회의 전문성을 모색하는 전북 목회자 포럼 세미나가 지난 제1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에 나선 샘솟는교회 임기수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주제로 개척 사역에서 겪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했습니다. 이어 연세대학교 교수 김학철 목사와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박사가 강사로 나서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목회자가 갖춰야 할 본질과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목회하기도 어렵고 또 교회 부흥도 어려운 때인데 그래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강사님들이 오셨을 때는 같이 오셔서 함께 듣고 또 배우고 교제하고 그랬으면 목회 현장에 서로 좀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전북 목회자 포럼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신학적 담론과 상담 기법을 실제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 모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과 김건희 씨의 금품수수 사건 첫 재판이 각각 다음 달 13일과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와 함께 만난 사실을 부인한 혐의로, 김 여사는 공직 임명 청탁 대가로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5월 금리를 내린 뒤 6차례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물가는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가계부채와 환율 불안 등 금융 리스크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반도체 수출 호조를 반영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8%에서 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실질 소비 지출이 코로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고, 특히 여행과 교육, 주류 등 비필수 항목을 중심으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3월부터 호남권에서 이송체계 혁신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중증 환자는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이 이송병원을 결정하고, 경증 환자는 119 구급대가 지침에 따라 즉시 이송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찬욱 감독이 한국인 최초로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에 위촉됐습니다. 올드보이 박쥐 헤어질 결심 등으로 칸에서 3차례 수상한 박 감독은 이번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결정하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유정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발효시킨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모든 국가에 15% 관세를 일괄 적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국가별로 차등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을 연고가 없는 제3국으로 추방하는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은 이민자들은 의미 있는 고지를 받고 추방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면서 국토안보부의 정책이 위법하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번 판결에 항소할 수 있도록 결정의 효력을 15일간 유예했습니다. 세계 2, 3위 경제대국인 중국과 독일의 정상이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독일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따른다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심화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은 유럽의 자립과 자강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기후변화와 스포츠 등 5개의 협력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 접경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정전을 교훈 삼아 전력망 방어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약 2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조달해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에 배분할 예정입니다. 수혜국들은 드론 공격 대응체계 구축과 주요 시설 방어 병력 배치 등의 지원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쿠바 해안경비대가 자국령에 들어온 미국 고속정을 공격해 승선자 4명을 사살했습니다. 쿠바 내무부는 고속정 탑승자들이 군인들을 향해 먼저 발포했으며 이에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교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에 거주하는 쿠바인들이 테러 의도를 지니고 고속정을 이용해 쿠바에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헌입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최대 20mm, 영동과 남부에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강릉 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6도, 대구와 부산 12도, 제주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이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공적 입양 체계가 오히려 행정의 문턱이 되어 가족의 품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시간을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제도나 법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우리 아이들이 사랑 안에서 자라날 소중한 권리일 것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작은 관심이 이 사회를 다시금 따뜻하게 만들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